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퇴비로 바꿔주는 동해등해가 곤충 사육 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엔 전체 곤충 사업 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9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대구 확진자는 7천 명을 넘겼습니다. 일주일 전에 1.6배입니다. 환경부가 대구 지역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수 처리 과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정상등교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고 퇴비로 바꿔주는 곤충이 있습니다. 바로 동해등해인데요. 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으로 동해등해 사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희동 기자입니다. 바닥에 모이를 뿌리자 닭들이 앞다퉈 모여듭니다. 자세히 보면 일반 사료가 아닌 애벌레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 서식하는 동해등해의 유충으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사료로 쓰기에 좋습니다. 동해등해 유충은 하루 2에서 3g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고 가축 분뇨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분변토는 유기질 퇴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곤충입니다. 기농 준비 중에 동해등해를 알게 되었는데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서 앞으로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꿀벌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곤충산업 규모는 2020년 414억 원에서 지난해 446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이 중 동해등해의 판매액은 2017년 8억 원에서 지난해 109억 원으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며 전체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15년 전부터 동해등해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동해등해 유충을 활용한 각종 연구 시험과 사육 기술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산업곤충인 동해등해를 신소득원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화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농가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교육실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기능성 성분을 가미한 동해등해 사료를 개발하여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해등해는 성충이 되면 알을 낳고 난 뒤 물만 마시다가 3, 4일 안에 죽기 때문에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사료와 퇴비로도 이용되는 동해등해가 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5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9일 0시를 기준으로 대구에선 일주일 전에 1.6배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예상한 재유행 정점의 수준인데 여름 휴가철에 있다 보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껑충 뛰었습니다. 9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7,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진단 건수 감소로 2,200명대를 보인 8일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5,000명 가까이 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중순 8,300명대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 발생 추이를 보면 매주 화요일 기준 1.3에서 1.7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의 신규 확진자는 한 달 전에 5배나 되는 수준입니다. 경북에서도 5,8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을 제외하고는 5,000명대 후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대구가 22%, 경북이 26%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망자도 대구에서 3명, 경북에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담치료 병상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대구는 48%, 경북은 43%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안에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이동이 많은 시기다 보니 유행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힘든 만큼 감기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5만 2천여 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정상등교,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2개씩 지급합니다. 1학기 선제 검사와 달리 각 가정으로 배부해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학교별 방역 물품을 점검하고 방역 인력 4,030명을 지원해 각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대구 지역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 환경연구소가 대구 문산구와 매곡정수장 등 총 5곳에서 정화된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구의 환경단체는 대구 지역 정수장 3곳에서 채취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분석과 시기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류 독소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 제거돼 수돗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저유 특구, 이른바 안동 대마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대마 특구는 지난 2020년 8월 지정 이후 타 지역 소재 기업 18개사가 특구로 이전하고 관련 대학 학과 신설,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한국 대마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대마는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미국 등 해외에선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고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앞으로의 문경시 청사진과 실행 방안을 짚어볼 수 있는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각 부서마다 구체적인 공약사업 진행 방향과 재원 조달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취임 후 39일 만에 진행된 문경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신영국 시장이 내놓은 공약을 21개 부서 3개 TF팀이 검토한 결과 69개 중 60개가 임기 내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발표회를 계기로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메꿔가고 공약 이행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각오를 다지고 신 시장의 1번 공약인 한국체육대학교 유치는 2026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번 공약인 숭실대학교 문경 캠퍼스 유치는 2025년 학사 일정 시작이 목표입니다.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하고 교육부를 방문하여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를 통합하여 지방 소멸을 막을 경우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경세제 케이블카 설치는 기본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가 완료됐고 시장 집무실 1층 이전은 10월 말에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 보고 후 신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신기동 일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300억 원 규모의 사과 공판장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촌 인력센터 운영은 농협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짓고 인력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환원 전용섹터장, 거기에 숙소 14동, 14실이죠. 14개실 그걸 내년도에는 우선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창초등학교 부지를 사서 외국인 숙소를 건립하고 문경시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1일 공약 사업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후 시청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이행 사항을 게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기 초반부터 공약 사업 실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문경시가 얼마나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제9대 지방의회들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선 각 기초의회 의장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 그리고 의정 활동 계획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봤는데요. 박 의장은 시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8만 경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결기관의 수장으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2년간 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중책을 믿고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의원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생활 현장 속에서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활발한 입법 활동과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연구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국제 정세의 불안정, 물가 상승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 청년 인구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10개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경산4 산업단지 조성,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업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 상방공원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인구가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의견 또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목표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진정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전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비판과 견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부와 상생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최우선 과제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낙동강 수질 문제의 원인 제공자에게 끌려다니는 식의 해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낙동강 상류에서는 공단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오염물질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하류의 대구 시민들은 물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구미공단의 모든 공장이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거나 폐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